한 주간의 아시아 리그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오늘도 조재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도 끝나가고요. 아시아 리그 정규 시즌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아, 네. 저는 계속 먹고 잠만 잤습니다. 아, 휴식이 최고죠. 네, 잠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아시아 리그 경기 보면서 네. 보내신 거죠? 네, 볼 수 있는 거는 챙겨보긴 맞아요. 했는데요. 네. 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경기들이 펼쳐졌는데요. 한 시리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할라와 오지이글스의 설 연휴 시리즈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안양할라 팬분들께서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직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1차전은 양팀 영의 균형을 깨지 못하고 연장까지 거쳐서 승부샷까지 갔습니다. 결국에는 박진규 선수와 김영준 선수의 슛아웃골로 안양할라가 승부샷 승을 거뒀습니다. 2차전도 1차전과 마찬가지로 양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는데요. 이날은 나카지마 쇼고의 결승골에 힘입어서 오지글스가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3차전에서도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고 결국에는 승부샷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지글스가 승부샷 승리를 거두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갑니다. 네, 이번 시리즈를 돌이켜 본다면 전체적으로 확실히 안양할라가 일방적인 공세를 주로 펼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오지가 정말 단단한 수비와 또 맥킨타이어 골리에 정말 신들리고 눈부신 선방으로 오지이글스가 결국은 위닝 시리즈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안양할라의 일방적인 공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할라가 훨씬 더 퍽을 많이 소유하고 오래 갖고 있고 공격 작업을 훨씬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하는 패턴에서 결국 좌우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슈팅을 쏘는 코스가 너무 한정적이었어요. 특히나 그 지역은 슬롯존이 됐는데요. 슬롯존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일어나는 굉장히 빈번하게, 그렇기 때문에 슬롯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슬롯존 공략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지이글스가 슬롯존을 집중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거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디펜스들이 어떤 공격 가담과 디펜스들이 쏴주는 슈팅이 어떻게 보면 골키퍼의 시야를 가려서 들어가는 그런 득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안양할라 선수들이 좀 그런 시도를 3차전에서는 결국 시도를 해서 많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알렉스 플란트 선수라든지 또 이동구 선수라든지. 분명 할라 디펜스들이 슈팅이 좋았는데,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들이 워낙 개인기량이 좋다 보니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함정에 갇힌 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또 수비 지역이나 또 뉴트럴존 또 공격 지역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퍽 처리가 간결하지 못했다는 점. 아무래도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더 잘 주려고, 우리 동료에게 더 좋은 패스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한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들면서 아쉬움 속에 이번 시리즈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시리즈는 일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도호쿠 프리빌레이즈와의 3연전입니다. 1, 2차전은 크레인즈가 그리고 3대1, 4대1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3차전에서는 프리빌레이즈가 2대1로 신승을 거두고 크레인즈의 발목도 한번 잡아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제가 영상을 확실하게 보진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의 흐름이나 어떤 시트지 또 그 전에 선수들의 그 팀 간의 결과를 봤을 때는 분명 대등한 경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 크레인즈가 조금 더 근소한 우위를 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 팀 간의 어떤 그 대등한 맞대결에서 아무래도 크레인즈 선수들이 조금 더 골 결정력에서 앞섰고, 또 아우진식 골리의 선방이 더해지면서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스코어적인 차이를 벌리면서 1차전, 2차전을 가져갔지만 결국 또 프리블레이즈가 힘을 내면서 3차전에 크레인즈의 발목을 확실하게 한번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직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할린과 니코 아이스벅스입니다. 1, 2차전은 양팀 스코어만 봤을 때는 박빙의 두 경기였는데요. 결과는 두 경기 모두 사할린의 4대3 승리였습니다. 네, 정말 니코가 굉장히 잘했죠. 최선을 다했던 경기였고 다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할린 같은 경우는 우승 후보다운 어떤 저력을 보여줬고요. 이 경기가 3일에 걸쳐서 연달아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일 바로 3차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홈에서 경기를 한다지만 사할린 선수들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현재 플레이오프 티켓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니코 아이스벅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할린 입장에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3차전은 니코의 어떤 깜짝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럼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던 선수를 선정해보는 주간 MVP 시간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지난주에 선정했던
나카지마 쇼고가 이번에도 결승골을 넣었었죠. 네. 과연 한라를 상대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저희가 궁금해했었는데 네. 이렇게 됐네요. 그 팀적인 네. 그림 안에서도 분명 나카지마 쇼고 선수는 자신만의 어떤 특별함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팽팽한 경기 속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일격을 허용한다는 그러니까 시도해서 성공시켰다는 자체가 네. 나카지마 쇼고 선수의 잠재력이 앞으로도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과연 이번 주 주간 MVP는 누가 될까요? 이번 주 주간 MVP는 마찬가지로 오지에서 나왔습니다. 또요? 네, 오지의 골키퍼죠. 네. 넘버원 맥킨타이어 골이고요. 그 이유는 네. 3차전을 치르는 동안 무려 137세이브. 네, 물론 이건 슛아웃 상황은 제외고요. 137세이브 하면서 30점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안양한라를 상대로. 정말 사실 맥킨타이어 골리가 아니었다면 한라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주도권을 갖고 맞아요. 풀어갔을 텐데요. 한라 선수들이 공격을 시도했을 때 보통 같은 상황에서 이미 상대의 어떤 진영이 많이 흐트러져야 될 상황에서도 이미 맥킨타이어 골리는 안정적으로 퍽처리를 했고요. 맥킨타이어 골리의 이런 활약 속에 또 뒷받침이 됐던 디펜스 선수들의 어떤 도와주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네. 오지 선수들의 팀 플레이가 좋았고 이 모든 게 시작할 수 있던 이유는 맥킨타이어 골리의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간 MVP 맥킨타이어 골리로 선정했습니다. 정말 숫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어를 보여가지고 네. 대단했죠. 네, 이번 주 MVP로 드류 맥킨타이어 골리 뽑아주셨고요. 그럼 현재까지의 경기 결과 바탕으로 지금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홈에서 승점을 쌓은 사할린입니다. 그리고 안양한라는 홈에서 승점을 쌓지 못하고 2위로 내려왔습니다. 오지에글스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3위를 확정지었고요. 크레인즈는 홈에서 승점을 쌓으며 4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면 킬러웨이즈는 5위에, 니코 아이스박스는 6위에, 마지막 7위에는 도호크 프리블레이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1월에 아시아리그 일정도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는 2월 마지막이죠. 벌써요? 마지막 달이죠. 네, 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고향에서 대면 킬러웨이즈와 안양한라의 2연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명은 플레이오프 4위 티켓을 위해 그리고 안양한라는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번 맞대결의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팬분들께서 안양으로 갈까 고향으로 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고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양팀 간의 맞대결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양 팀의 키플레이어라는 빼놓을 수 없는 골리 포지션에서의 맷달튼 골리와 또 이쪽에 이바운프 골리예요. 과연 이 양팀 골리의 자존심 대결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대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지와의 3차전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집단 응징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연 이번 한라와의 시리즈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것인가. 네. 또 한라 입장에선 반대로 오지와의 경기에서 사실 좀 굉장히 답답했던 경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대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나올 텐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양팀 간의 어떤 전술적인 싸움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대명의 경기를 거론할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선제골인데요. 네. 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특히나 대명이 한라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어떻게 경기 자체를 굉장히 자신들의 페이스로 쉽게 끌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한라와의 시리즈에서 대명이 선제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없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짚어주신 것들 바탕으로 고향에서 다 같이 만나 뵐 수 그쵸. 있으면 좋겠고요. 네, 끝을 향해 갈수록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리그가. 그렇죠. 네, 시즌이 끝나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만큼 네. 모든 팀들 간의 경기가 정말 다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향에서 다 같이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김예슬이고 도움 말씀의 조재영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